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전면 개편이 됐죠. 전면 개편이 됐음에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코너는 저희가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신 분 모시고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이자 정치 분석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유승찬의 콕. 지금도 유승찬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가을이 훅 와요 그냥. 뭔 훅 오네요. 훅 들어와요 그냥 가을이. 와. 정치도 훅 한번 변하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 폭염을 뚫고 가을이 오듯이 정치도 좀 이렇게 청량한 모습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것도 생각이 훅 들어와야죠 이게. 너무 지금 너무 엉망인데. 우선 그 이재명 대표 2년 징역 2년 구형된 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사실 뭐 검찰이 벌금형 정도를 구형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거의 양형 기준에 보면 법정 최고형을 그렇죠. 구형한 거라고 하잖아요. 뭐 의외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 말이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뭐 선거법 위반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량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냐 아니냐, 예.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재판부의 판단이 꼭 검찰 구형량하고 같이 움직이진 않을 거다. 저는 직감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구형량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당선 무효형이 반드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진우 의원 같은 분은 중계하자 1심 재판. 중계.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도 중계가 됐으니까 중계하자. 어떻게 보세요? 뭐 중계할 수 있다고 봐요. 중계할 수 있다고 보고 뭐 재판부의 판단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야당 대표와 차기 유력 대선 후보를 부담은 지금 날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사안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이게 뭐 허위 사실 유포가 유죄면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죠.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이 뭐 선거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그 AI 시대잖아요. 그럼 허위 사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거에서. 그래서 허위 사실에 대한 그 법적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로 가면. 근데 이제 지난번 선거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그런 허위 사실로 이제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 검찰 구형량이 그 세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1심에서 만약에 100만 원이 넘는 형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도 그 상당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들린다라 함은 결국 이제 어떻게 선고가 날릴지 모르지만 만일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요 1심에서 조금 전 징역형은 안 떨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좀 센 벌금형이 떨어진다. 자, 민주당 내부가 그럼 흔들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거의 순도 100% 정당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순도 100%. 이거 칭찬 아닙니다. 정치 정당이 순도 100%인 건 이거는 칭찬은 아니고요. 이제 근데 지금은 원내로 가보면 사실상 반대 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도
호남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맞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거. 평균 이하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정치적 전략 혹은 정치적 움직임은 호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이게 또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11월에 1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위증교사 사건이 있잖아요. 두 개의 사건 둘 중에 하나라도 예. 뭔가 피선거권이 제약되는 판결이 나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비명계들이 있는데 지금은 존재감이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약하잖아요. 누가 봐도 예. 이 확고한 뭐 이렇게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을 가진 분도 예.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가을이 휙 오듯이 어느 순간 휙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는 호남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영광에서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영광 군수 보궐선거를 갔잖아요. 그것도 호남 민심이 혹시 그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 균열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규모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집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흔들리면 진짜 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크죠. 말씀이신데. 네. 만약에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만약에 영광하고 어디죠? 곡성? 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잃을 경우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이게 작은 선거인데 작은 선거지만 호남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십 싸움이잖아요. 작은 선거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국 혁신당 그 지도부 상당수가 그 호남에 내려가서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그래도 조국 혁신당을 우호적으로 봤던 민주당 당원들한테는 이제 거기랑 차별화하고 결별하겠다는 어떤 일종의 선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번엔 어쨌든 호남에서 출마를 한 것은 저는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호남 지역구에 출마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늦었죠. 근데 선거 이기고 나서 선거 이긴 게 아니죠. 12석을 차지하고 나서 나름대로 선전한 이후에 그다음에 존재감이 점점 약해졌잖아요. 이 원내교섭단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좀 정책적인 비전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부족하고 이게 포지셔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자꾸 묻히는 거죠. 그 옛날에는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정의당은 언급이 안 되니까 다른 이중대가 또 나타난 것처럼 조국 인식이 된 대표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민주당 5분대 기조가 아니다. 예? 5분대 기조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냥 계속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치정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도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운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와중에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통일 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수선해요.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그렇죠. 임종석 실장도 참 시기적으로 근데 본인의 얘기를 전 그걸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은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시기적으로 참 거시기하죠. 거시기한 시기에 거시기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발언 자체가 저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죠.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발언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해를 받냐면 좀 튀기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논의들은 조금 더 숙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토론회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분법적으로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일인가 이 문제가 통일에 목매달 필요는 없지만 통일하지 말자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어수선한데
거기다가 뭐 판례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질 않나. 예. 뭐 검찰에 관련한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요. 뭐 이미 법사위 소위로 넘어갔죠. 그 법 왜곡죄 뭐 이런. 저는 사실 법 이름이 좀 너무 생경해서 그리고 그게 발음도 잘 안 돼요. 법 다시 왜곡죄 이게. 들여다봤는데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형법 개정안인데 이게 사실은 그 어떻게 봐도 지금 타이밍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갓 끝맨 거죠. 오연나 말에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조금 더 저는 전략적으로 보면 법 왜곡죄 가령 이 법 왜곡죄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사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 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더라 지금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 그런데 그걸 누가 왜곡했는지. 아니 이건 너무 광범위해서요. 이게 검사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 능력 혹은 이 자율성, 독립성 심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바로 요 규정은 이번에 이제 2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노골적이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했는데 결국 대통령실은 뭐 사실상 거부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좀 거부했다고 보는데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대통령께서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이제 또 한 단계 내려선 상태로 이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제가 9월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 얘기 안 하셨고요. 9월 6개 기관 여론조사 평균을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6%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 적극 지지층과 소극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적극 지지층이 25% 안팎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는 적극 지지층에서 파열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소극 지지층은 이미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예전에 떠났고 이제 소극 지지층이 떠난 상태에서 적극 지지층에도 일부 조사에서는 파열구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용산이 상황 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 문제 특히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불안감이 있잖아요. 일반 그렇죠. 국민들이 내가 아픈데 그렇죠. 응급실을 갈 수 없다는 불안감에 대해서 국민의 당이 하나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용산 입장에서 보면 당이 민심을 전했고 그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법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소극지층 일부가 붙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독대도 거부하면 이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구한 것 자체도 정치적으로 현명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아니 이건 물밑에서 얘기해야죠. 용산과 당이 이거를 뭐 독대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모양새가 둘 다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정치력의 한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좀 전략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요즘에 많이 들거든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선언적이고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 먼저 막 흘려가지고 여론화하는 단계를 거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사실 그 안에서 그리고 치열하게 상대의 논의를 해야 감정을 되는데. 좀 긁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감정을 긁죠.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체코에서 귀국할 때 음. 이상민 장관하고는 꽤 오래 50초
50초래요. 그 누가 그걸 또 시간을 아니 잡아요. 근데 그걸 보세요. 예? 이상민 장관 만나고 악수하고 한동훈 대표를 만났는데 거기서는 50초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는 악수하고 그냥 갔잖아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팔을 쳤느니 뭐 아니 안 한동훈 쳤느니. 대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30초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거잖아요. 싸울 때 나중에 싸우더라도. 근데 그 상징적인 장면, 그 다음에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용산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앞으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더 나빠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특히 용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 지지층 일부가 동요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이거를 투철하게 하지 않으면 당과도 거리가 계속 멀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당 입장에서 보면요. 당은 어쨌든 지역에 가서 민심을 듣잖아요. 근데 의료 대란 이런 문제들은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마 이게 강도가 다를 겁니다. 아마. 특히 뭐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에 가서 듣는 말 혹은 원외 위원장이 수도권 지역에서 듣는 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민심이 굉장히 차가워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거든요. 총선 이후에 사실은 심판을 당한 건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국정기조가 달라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용산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마저 적으로 돌리면 너무 고립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게 대통령실과 당이 좀 불협화음이 계속 나고 각자 길을 걸었을 때 그게 당의 입장에서 볼 땐 손해입니까? 어떻게 손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전통적인 의미로 반대하는 정당은 야당이잖아요. 네. 여당은 책임지는 정당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정당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요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법이 없어요. 지금. 예. 의료 대란을 어떻게 풀겠다. 뭐 만나서 얘기하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이거 이렇게 풀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용사라고 각을 세워서라도 강하게 얘기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무슨 지금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문제나 최혜병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안이 없어요. 그냥 민주당이 뭘 하면 반대하는 정당이 됐어요. 역사상 집권당이 반대하는 정당이 된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그래서 용산과의 갈등이 국민의힘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룸을 만들 수 있는. 근데 그걸 하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그 한동훈 대표는 그 리더십의 시험대에 있다 지금. 적어도 독대와 독대 아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대란에 대한 독자적인 해법을 만들어서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에 직접 호소한다 이 호소할 말씀이시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당의 독자적 자율적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여당이 자꾸 대통령 지지율에 수렴돼 가잖아요. 글쎄요. 국민의 커플링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게 독자적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애매모호해요 아직. 대통령 뭐 그러니까 좀 갈등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좀 애매한 게 우리 있죠. 프로그램 제목이 뭡니까? 정면 승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게 보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거를 깨닫지 않으면 이 교착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야당과도 교착 상태, 용산과도 교착 상태. 이거 풀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다. 그러려면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면 승부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한계가 이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정치라는 건 이게 뭐 비판도 듣고 단련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별의별 욕을 다 먹고 예. 자라는. 근데 검사는 이게 상명하복 그렇죠. 이 질서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으니까 지금 거기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한동훈과 당대표 한동훈이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하여간 요새 정치 보면 저도 답답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